안철수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내일 문병호, 유성혁, 황주영 세 의원이 탈당하는 것이 예고돼 있습니다. 네. 추가 탈당이 더 있습니까? 저는 그 탈당 명분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추가 탈당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더 추가 탈당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하고 많은 그 대화를 했는데 1월 중순 정도쯤 봐가지고 탈당을 하겠다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점을 1월 중순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네. 예. 그거 지금 현역 의원 무슨 심사인가 그거 진행 중이잖아요. 예. 거기서 살아남으면 탈당 안 하고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죽으면 탈당한다 이런 뜻이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아니 그게 본래 1월 24일 정도 이렇게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된다는 건 얘기인데요. 예. 탈당 명분이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탈당 명분이? 예.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동반 탈당한다 이렇게 비치는 것도 조금 꺼리는 것 같고.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탈당도 명분 없는 탈당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으로서는 당 혁신을 계속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도 똑같은 명분을 갖고 그렇죠. 탈당하면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무슨 명분이 없다 그럽니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도 예. 일단 문재인 대표한테 그 사퇴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민진모 또 구당 모임 소속 의원들이 전부 다 문재인 대표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사퇴 안 하는 걸로 결정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퇴 안 합니다. 사퇴 안 하는데 사퇴 안 한다면 이것이 확실하게 그런 것이 부러졌을 때 그때 이분들이 그렇다면 더 이상 이당이 그럴 경우에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20명 안팎이 될 20명 겁니다. 안팎은 탈당할 것이고 교섭단체 구성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탈당 규모는 호남 민심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호남 민심이 아직은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지금 이제 호남에서는 좀 비교적 우호적이긴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랑 안철수 전 대표가 서로가 지금은 혁신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한 경쟁에서 어느 쪽에 호남이 손을 들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탈당의 규모가 알겠습니다. 결정이 될 수 있다. 호남 민심 말씀하시니까 오늘 조사마다 좀 다릅니다. 조사마다 다른데 오늘 이 CBS 노컷 뉴스와 조원 EN CNI 지금 나오는 저 자료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 지지율 호남 지역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안철수 의원 28.5입니다. 박원순 16.9, 문재인 15.0입니다. 김무성 15.0. 문재인과 김무성이 호남 지역에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 탈당 잘했다. 호남권에서는 69.3%가 잘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 하나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호남 민심의 일단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이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예. 지금 이제 또 다른 여론조사는 반대의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안철수 쪽에 호남이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정도 수치인데도 아직 안철수한테 손 들어줬다고 단정하게 어렵다. 왜 그렇죠? 일단은 그 호남 인구가 수도권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현희 의원이 호남 민심이 중요하다고 그러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호남 민심은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런 이제 호남 민심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재경 호남인들의 민심까지. 그래서 그런 민심이 만약에 안철수 의원 쪽으로 확 쏠린다 이렇게 볼 때는 수도권 의원들도 탈당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까지는 호남 민심이 이른바 그 수도권 재경 호남인까지 포함한 호남 민심이 문재인보다는 안철수 쪽에 다소 우호적이다라고는 인정하시는 거고. 하지만 아직 우호적이지만 알겠습니다. 아직 결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안철수 의원 탈당을 처음부터 제대로 예측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저 말고 좀 드문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또 예측해 보면은 저는 이거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게임 끝났다. 예. 어떻게 끝났습니까? 원래 안철수 의원이 저는 조금 이제 탈당하면서 본인이 제대로 살려면
지금 새정치연합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면은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본인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분을 그러니까 좀 새정치라는 명분. 그렇죠. 네. 새정치라는 명분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드러난 명분은 낡은 진보 청산하고 부패 정치 청산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새정치연합에서 쫓겨나는 사람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도 뭐 적극적으로 자기와 동조 탈당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탈당해는 이 그렇죠. 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예, 말씀이죠. 그렇게 예. 했는데 지금 요즘에 보니까 그러한 안철수 의원의 생각에 호남 민심이 호응하고 있다. 얹혔어요. 호응하고 있다. 예. 저도 솔직히 저 정도로 호응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이미 끝났죠. 본인이 아. 명분만 주려고 그러는데 새까지 얹혀지니까 저는 그러면 뭐 안철수 의원이 이겼다. 대규모 탈당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좀 봅니다. 예측합니다. 그래요? 대규모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 어, 아까 20명 선 20명이 이제 기본선인데 저는 한 30명 훨씬 넘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탈당은 일단 성공했다고 본다. 네. 그런 말씀이죠? 예, 김세현 총리.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저는 우리 차 의원님하고 반대 의견인데 일단 그 호남 민심의 그뭐 69% 70% 나온다는 건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뭐 지지층 뭐 60%가 지지한다. 이거는 총선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호남 민심은 제 생각에는 안철수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만 또 새정치민주연합을 잘 되라고 하는 해초리 역할을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가까운 증거가 지금 가까운 송호창 의원이나 뭐 김부겸, 김한길 이런 분이 탈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남 민심이 해초리 역할을 하고 결국은 정통 야당을 복원해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정통 야당은 1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남 기반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하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안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 하면서 한 번도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탈당의 숫자는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고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뭐 공직자 뭐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20% 탈당하는 평가에서 빠지게 되는 분들이 입당을 하는 경우가 되지 앞서서 이렇게 안철수 의원을 따라갈 가능성은 많이 그래요? 없다고 봅니다. 예. 당장 내일 그 문병호 의원과 유성엽, 황주영 의원이 탈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병호 의원은 그동안 민진모 주도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합리적이면서 개혁적인 그런 정치인으로 뭐 대중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전북도당위원장이고 황주영 의원은 전남도당위원장입니다. 비록 3명이지만 저는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사람들이 약간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예. 안철수 의원하고 처음에 같이 했던 김한길 의원이나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공천해서 데리고 간 송호창 의원이 예. 탈당을 안 하니까 네. 탈당이 작을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쉽게 탈당하기 어려운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면 김한길, 송호창 두 가치관 사람이? 자체가 예. 제가 보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면 당선 가능성을 보는 최고로 보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호남 민심이 이동했다 이것은 뭐 네. 제가 볼 때는 더 설명할 거 없다 이렇게 봅니다. 현장 감각이 그렇다는 거죠. 예. 네. 예, 장세현입니다. 이 호남의 밑바닥 이 민심은 훨씬 이 여론조사 수치보다도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안철수 의원한테 더 뜨겁다. 아니요. 안철수 의원보다도 예.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반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반감이. 네. 예. 말하자면은 이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제대로 비판 견제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네. 호남 정신도 실종됐다. 이게 이렇게 보는 게 대부분 그 호남의 바닥 민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말하자면 신당은 누가 정치인들이 신당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민심에 기초해가지고 지금 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당도 한다고 하고 저 당도 한다고 예. 하니까 약간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명 탈당 규모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럴 것이고 네. 이 야권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단일 신당으로 이렇게 묶여진다면은 네. 탈당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커질 그리고 그게 왜 그러느냐면은 그 지금의 호남권의 이 민심이 수도권으로까지 그때는 상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명진 의원이 잠깐 언급했습니다. 뭐 김한길 대표 이거 합당하면서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체제에서 안철수와 김한길의 특수한 관계를 염두에 두면 김한길의 당 잔류 선언이 이 추가 탈당에 상당한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누가 봐도 안철수의 사람으로 보였던 송호창 의원이 당 잔류를 선언한 것도 보면 야 이건 뭐 보니까 뭐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겠구나라고 일단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차명진 의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전현 의원은 차명진 의원의 저 분석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유승엽 황종 의원이 이제 예. 내일 탈당하는데 이분들은 호남 출신으로 네. 호남에서 새정연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아도 당선될 가능성이 무소속으로라도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네.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자신의 의견대로 탈당을 할 수가 있고 또 아하. 전남도당 전북도당 네.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움직였을 때 상당히 호남 민심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한길 또 송호창 두 분의 의원은 수도권 의원이거든요. 현재 수도권은 아직 그만큼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만약에 탈당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의 경우에는 곧 총선에서 패배한다는 그런 인식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은 총선에서 떨어질 것이 아무래도 두렵기 때문에 현재로는 탈당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무슨 소신이나 네. 철학 원칙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총선에서의 지금 당 잔류를 승리 결정했다?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의 의원들은 호남 민심이라든지 또 호남에서 올라온 수도권의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탈당 여부를 결정할 텐데요. 그것에 이제 저는 가장 키는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두 분의 혁신 싸움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명분을 지는 곳에 호남 민심이 확 쏠릴 것이고 그래요? 그때는 그쪽이 대세가 그러니까 될 제 얘기가 것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호남 민심이 쫙 그 반문재인을 쏠리면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한 차기 대선 주자감 안철수가 탈당을 하니까 호남 민심이 쭉 가면서 호남에 있는 의원들은 분명히 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그 민심을 봐서 자신의 당락 여부를 생각하는 네.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 예. 김한길, 안철수 이런 양반, 김한길, 송호창 이런 양반. 원래부터 안철수와 어떤 뭐 중도 정치, 이 뭐 어떤 뭐 낡은 진보 청산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함께 하기보다는 안철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뭐 세를 좀 더 생각했다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볼 예. 때는 뭐 안철수를 아직 따라가기를 주저하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호남 민심의 향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역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표의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또는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안철수 문재인 간의 혁신 경쟁이 시작됐다. 네. 혁신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문재인 대표의 발언 중에도 핵심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혁신하겠다. 안철수보다 더 혁신하는 거 보여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혁신하다 보면은 물갈이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탈자는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는 나가는 사람도 단속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혁신도 해야 되는 이 딜레마가 있지 않겠어요? 이 와중에 나온 얘기, 글쎄요.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상향식 공천 얘기가 불쑥 나왔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거 이거 사실은 이 현역 의원들한테 상당한 정도로 유리한 그런 공천 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편으로는 현역 의원 20% 컷오프 하면서 한편으로는 상향식 공천 얘기도 하고 혁신도 하면서 집안 단속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무슨 그 뭐 해법 이걸 문재인 대표가 찾아내야 될 텐데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경험 속에서. 제가 예, 보기에는 뭐 김세현 총장부터 예. 새정치민주연합 뭐 야당 쪽은 한 번도 이때까지 상향식 공천 안 한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상향식 공천한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식 상향식 공천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문재인 대표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0% 잘라내고 자기식 상향 공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나의 틀을 만들고요. 안철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혁의 어떤 실천을 막 갈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 예. 장세환님. 네, 저는 문재인 대표는 혁신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알파와 오메가는 기득권 내려놓기입니다. 네.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인 문재인 대표입니다. 근데 오늘 문재인 대표는 나부터 내려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득권을. 말만 그러지 기득권 내려놓는 것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거거든요. 네. 일단 그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내가 물러나겠다. 그래서 왜 선거에서 그렇게 참패를 했는지 원인을 밝혀내 가지고 새로운 지도부가 그 처방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데 말로만 혁신하거든요. 지금 사직생의 각오라고 오늘도 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직생의 각오가 아니라 죽어야 합니다. 죽었더라면은 살 수 있었어요. 문제가 죽었으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문재인 대표가 대표 그만 놓더라도요. 이제는 이제는 틀렸죠. 틀렸어요. 왜? 네, 그 뭐 양반이 내려놓지도 않을 겁니다. 저 선정한 공직평가위원회 위원장? 조 과거 교수. 그렇죠. 조 교수님은 옛날에 한명숙 대표 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친노 공천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그냥 12번에 걸쳐서 무슨 혁신안 만들어낸 분? 예. 그 친노보다 더 친노 같은 김상곤 위원장.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당무의 실권을 갖고 있는 총무본부장? 최재성 본부장. 최재성 본부장 친노.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자기가 대표 던져도 저는 이제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문재인 대표는 조금 폄하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저는 박사님 예. 말씀하신 내려놓겠다는 해법이 건 뭘 있다고 내려놓- 생각합니다. 예, 전현 의원 해법 좀 네. 제시해 보세요. 지금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하신 말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례대표의 공천권도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비례대표를 통해서 기존의 친노 계파를 좀 더 강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내려놓겠다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정말로 당을 지키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은 지금 이제 20% 총선 물갈이하는 공직자 이 예. 평가를 엄격히 하면서 이것을 최대한 아마 늦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춰서 탈당 규모를 줄이고 그리고 인재 영입이나 알겠습니다. 예. 제도 개혁 혁신을 통해서 충분히 그대로 한다면은 방법이 있다 이런 예. 생각합니다. 예, 오늘 네 분과 아주 뜨겁게 토론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새정치민주연합과 또 신당 이 야권 재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마치 중단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짧게 3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예, 장세환. 예, 30초 마무리 발언. 예, 준비 안 됐습니까? 아니요. 예, 저는 예. 이제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건강한 야당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새정치연합은 건강한 야당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예, 전현 의원. 예, 앞으로의 전국은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의 혁신 경쟁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서로 마주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보면서 안철수 전 대표는 중도, 문재인 대표는 진보, 개혁 이쪽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야당의 잘 경쟁해 가야 외연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생각합니다. 만나야 된다? 그 부분은 또 추후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나 또 천정배 의원이나 또 박주선 의원이나 이미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예. 그런 혁신적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서로 야권을 단일 신당으로 이렇게 통합해 나가는 이 과정과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통합이라고 하는 화두를 놓쳐서는 안 된다. 네. 혁신 경쟁을 하면서 네. 신당을 하면서 네. 그 말씀이죠. 예, 김세현 총장.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 당규에 깔려 있는 기본 정신은 실리입니다. 이익에 따라서 오고 가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 지금 혁신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같이
같은 모양으로 같은 대우를 갖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총선은 굉장히 어려운 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권 분열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아닙니다. 다시 함께했을 때 더 위력적인 야당을 상대해야 그렇게 된다. 가고 있는 그것을 모양새를, 준비해야 된다. 예, 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